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름다운 삶을 기념하고 사전에 장례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주시는 디그니티 메모리알의 한준일 디렉터와 함께 사전 장례 준비 절차와 패키지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일 디렉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전 장례 준비에 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보험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을, 소액의 생명보험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는 그 보험금을 가지고, 나중에, 장례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생명보험을, 타신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사후가 되겠죠. 돌아가셔야지만 생명보험을, 보험금을 타시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유가족이 장례 준비를 그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미리 하는 것이죠. 미리 다 해 놓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으신 다음에 유가족이 생명 보험금을 타신 다음에 가셔 갖고 하게 되면 풀 프라이스를 내야 되고요. 디스카운트가 없죠, 그때는. 네. 그리고 또 경황이 없는데 가족들이 그때 이제 우왕좌왕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서둘러서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이제 방지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전 장례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들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전 장례 준비 절차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어떤 형식의 장례식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형식이요? 형식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형식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달라지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하실 수도 있고 화장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그 외에 또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분들은 주로 화장 아니면 이제 매장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나니까 어떤 형식을 당신이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부부지간인데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분은 뭐 화장을 선호하시고 남편분은 뭐 매장을 원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합의를 하시고 오시는 게 더 좋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결정을 하셨다 하면은요? 네,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식 비용에는 이제 인건비, 그러니까 장의사 인건비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이라든가 또 뭐 겉관이라든가 장소 사용료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면 이제 비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5,000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0,000불이 나올 수도 있고 7,000불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비용이 산출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어떤 형식의 장례식을 원하는지, 두 번째는 그 이제 아이템 본인이 원하시는 거. 근데 그 중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 사항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장의사의 그 서비스 인건비는 꼭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관을 선택하실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이 있잖아요. 네. 관도 뭐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일례로 들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용이 산출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불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 그때 보험으로 하실 수도 있고 뭐 적금식으로도 하실 수 있고 뭐 목돈으로도 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그러니까 그 장의사 인건비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운구. 이제 운구비요. 돌아가신 곳에서 이제 장의사를 모시고 가는 것, 그다음에 장의사에서 묘지라든가 화장터로 모시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장의사에서 하기 때문에 네. 비용이 거기에 그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요. 네. 관을 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요즘에 원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분들도 그거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족의 그거는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선택 사항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닫고 하실 경우에는 비용이 더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화장을 하시게 되는 분들, 화장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뭐 가격 차이가 좀 납니까? 그러니까 화장하고 매장하고 차이 나는 것은요, 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겉관도 필요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신 다음에 또 이제 비용이 차이가 나죠. 이제 그거는 이제 묘지에서 이제 받는 비용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현저하게 나죠. 예를 들어서 매장일 경우는 한 기 스페이스 우리가 이제 한 자리라 그러죠. 한 기가 필요하지만 화장일 경우는 두 사람이 한 기에 묻힐 수가 있어요. 유골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절감이 그러니까 반으로 절감이 되는 거겠죠. 네.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고 묻는 비용도 더 저렴하고요. 훨씬 저렴하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화장을 하신 분들도 어떤 빌딩에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골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납골당이요? 예, 화장을 한 다음에는 이제 한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 첫 번째는 납골당이라 그러는 납골당에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납골당도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아웃도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 있는 게 있고 실내 건물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도 또 이제 이렇게 앞이 유리로 돼 갖고 네. 볼 수가 있죠. 안에 그 함을 볼 수가 있는 유골함을 볼 수 있는 그게 있고 또 이렇게 대리석으로 돼 갖고 막힌 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이제 높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4명이 들어갈 건지 2명이 들어갈 건지 1명이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차이가 나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납골당 다음에는 이제 다른 매장 같이 유골을 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뿌릴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그럼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종 뭐 집에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요?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뿌릴 경우에는 공유지에는 안 되고요. 사유지에는 가능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처럼 이렇게 수목장이라고 뭐 그러는 게 수목장이라고 있다고. 하죠. 여기가 네. 뭐 수목장이나 저도 이렇게 뭐 직접적인 경험은 없는데 네. 그냥 나무 밑에다가 묻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집 마당에 뒷마당에다가 뭐 묻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수목장이 되겠죠. 굉장히 새로운 그런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더 진짜 새로운 게 있죠.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네. 배 타고 나가서 뿌리는 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비행기에다 실어서 뭐 하늘에 올라가서 뿌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 하늘에서요?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을 마지막에 이제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방법을 많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그 한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전통적인 방법을 방법이죠. 그렇죠. 그냥 근데 매장하고 화장하고 보면 화장하는 경향이 더 이제 그 추세가 또 화장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화장 네. 쪽으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사전 장례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산출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받은 질문들이 이제 다운페이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불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불을 이제 목돈으로 이렇게 일시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적금식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뭐 10,000불이다. 근데 나는 3년에 내겠다. 그럼 10,000불을 그냥 36개월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불입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예, 저금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지불을 하는 도중에 계약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실 경우에는 나머지 잔금을 그 밸런스죠. 그것을 유가족이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그렇죠, 내시면 그렇죠. 예, 이미 거죠. 나머지는 돼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거는 적금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식으로 이제 할 경우에는 돈을 이제 계약금이 이제 뭐 10,000불이다. 근데 나 3년에 내겠다. 그럼 36개월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비용이 원금, 그러니까 그 장례 비용 플러스 보험금이 들어가죠. 포함이 되죠. 가산이 되죠. 그렇군요. 네,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이제 추가로 더 내죠. 근데 이제 그곳은 그 계약하신 분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근데 뭐 미미한 차이예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포함해서 내는데 좋은 점은 내다가 그분이 이제 그 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도 안 내고 나머지 밸런스를 장례 비용의 밸런스를 회사에서 대준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보험식으로 들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보험식 때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거죠. 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 그 대신에 어떤 경우에든 간에 계약 기간 이상은 더 이상 안 내요. 그래서 3년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럼 3년만 내셔서 이제 완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더 안 냅니다. 그럼 그 가격으로 락된 가격으로 락인이 되죠. 그럼 그 계약을 이제 이후에 향후 그렇죠. 뭐 10년, 20년, 30년 계약하신 분이 언제 돌아가시든 간에 네. 가격 보장을 받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까 그 좋은 생명보험하고 점이네요. 차이예요. 왜냐면 생명보험은 우리가 뭐 10,000불짜리든 30,000불짜리든 이렇게 이제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계약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맥시멈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 액수예요. 30,000불.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장례 비용은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30년 후다. 그러면은 10,000불이 아니고 그때는 뭐 30,000불이 될지 50,000불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요. 그러면 30,000불을 보험금을 탄다 하더라도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야 되잖아요. 죽어야지 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전 장례 장례 보험은 보험은? 계약 기간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거만 내고 그 기간 동안만 지불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네. 궁금하셨던 분들 확실하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그 경우는 한 달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첫 달만 이제 한 달치 다운페이처럼 한 달치 한 내는 게 달치를? 첫 달치 내는 것이 다운페이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장례 준비를 미리 계획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패키지처럼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장례식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거는 어째도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제 프로페셔널들의 손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이후의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화 꽃을 우리가 뭐 마련하고 그다음에 뭐 손님들 그 조객들을 위해서 뭐 방명록이라든가 뭐 비디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서비스도 이제 원하시면은 저희가 같이 다 해드리죠. 그럼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장례식을 하시게 될 경우는 가족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사실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먼저 떠나면서 그 어떤 슬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의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장례식 때문에 막 치여서 그 온전히 어떤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신 분들을 참 많이 뵀거든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그때 하면 되지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준비를 안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유가족들이 아버님의 친구라든가 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모를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양력 같은 거 네. 우리 이제 예식장에 가면은 양력을 하잖아요. 소개를 하잖아요. 하시죠. 고인에 대한 양력을 막. 근데 그 준비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모르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미리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장례식 날 아니면 그 전 준비할 때 예기치 않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뭐 장의사한테 맡기면은 뭐 다 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가족들이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연락하는 맞습니다. 것도 그렇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뭐 타주에서 온다. 그러면 또 그 와중에 유가족이 또 공항에 마중 나가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식당도 이제 연락해서 예약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음식 같은 거 주문도 신경 해야 쓸 게 되고. 많군요. 그렇죠. 음식도 주문해야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은 다 누구나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그 이후에 준비를 하신 후에 편하게 사시라는 거죠. 네. 미뤘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늦추면 들수록 점점 더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비싸지고. 더 많은 돈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그 장례, 죽을 준비죠.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그거 왜 미리 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또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묘지들은 다 구입해 놓으신 경우가 제가 많이 봐요. 네. 묘지 사놓은 거 자체가 사실은 준비를 거기다 준비하신 거죠. 거거든요. 네네. 이왕 하셨으면은 제대로 다 끝까지. 하시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묘지를 사놓으시면은 장례 준비를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던 사전 장례 준비하는 그 앨범이 있잖아요. 플래너요, 저는 플래너, 그 계획서. 플래너가 참 아름다웠던 생각이 나요. 소개를 이게 해주셨었죠. 제가 소개해드렸죠. 근데 사실 그 책 한 권만 보시고 책이라긴 거고 계획서예요. 네.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만 해놓으시면은 모든 그 고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그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들이 간직하고 또 향후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사실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든 어머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 네. 이제 떠나간 분에 대한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르신들이 준비를 안 하시고 기록으로 안 남기시고 돌아가시면은요, 그 외에 뒤치다거리를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인포메이션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책자 한 권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거로 다 기록을 남기시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예, 제 전화번호는요. 847-366-1485입니다. 그리고 한준일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은 아름다운 삶을 기념하고 사전에 장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전해주시는 디그니티 메모리알의 한준일 디렉터와 함께 사전 장례 준비 절차와 패키지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한준일 디렉터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